인생 지혜 시리즈 가족과 인간관계 제15편 이웃과의 조화. 옛 어르신들은 이웃이 있어 마을이 되고 마을이 있어 사람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이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명언과 사자성어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숙한 속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웃사촌. 얼마나 친근한 말씀입니까?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이웃이 곧 사촌이라는 뜻의 이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그만큼 가깝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뜻의 이 속담은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것도 이웃이요, 일상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도 이웃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된 요즘 이웃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사자성어들을 살펴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가까이 산다는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서는 봄이면 함께 모여 농사를 짓고 모내기철이면 품앗이로 서로를 도왔으며 가을이면 추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온 동네가 하나 되어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김장을 했지요. 된장과 간장을 담글 때도 이웃들과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사나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발벗고 나서서 도왔고 초상이 나면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소사를 함께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웃집 아이도 내 집 아이처럼 귀했고 이웃집 어르신도 내 부모님처럼 공경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이웃집 어른들도 자식처럼 바로잡아 주셨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따뜻한 이웃의 정이 살아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는 이웃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작은 정을 나누는 모습들, 때로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해 곤란을 겪는 독거 어르신을 위해 십시일반 도움을 모으고 아픈 이웃을 위해 반찬을 나누며 홀로 사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더욱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이웃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바로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이웃사촌의 참된 의미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이웃의 정, 그것이 바로 이웃사촌인 것입니다. 원만화목. 네 글자에 담긴 뜻을 하나씩 살펴보면 원만할 원, 가득할 만, 화할 화, 화목할 목. 둥글고 가득하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원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둥근 것에는 모난 곳이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뜻이지요. 마치 둥근 달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과 지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모난 곳이 없어지고 둥글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 권리가 있고 아래층은 조용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만화목의 실천입니다. 마당 있는 집에 살 때는 몰랐던 일들이 아파트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원만화목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만화목의 시작입니다.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 돕다부, 서로 상, 도울조. 한자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부자와 조자는 모두 돕는다는 뜻인데 왜 굳이 두 번이나 썼을까요? 그것은 도움은 한쪽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기대어 더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씨네 집을 짓고 내일은 이씨네 집을 짓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았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 숨쉽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연로하신 어르신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 큰 눈이 내렸을 때 함께 모여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 특히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많아진 시대에는 이웃의 도움이 더욱 소중합니다. 갑자기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응급실까지 동행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오늘은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상부상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모여 따뜻한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부상조입니다. 인심화기, 사람의 마음과 기운이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인 마음심, 화할 화 기운 기. 참 따뜻한 말씀이지요.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으면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혹시 아픈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았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밥 짓는 연기를 볼 순 없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웃의 안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며칠째 우유가 문 앞에 쌓여 있다면 한 번쯤 문을 두드려 보는 것.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웃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심하기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걱정이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독거 어르신들께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로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들께 잠시 들러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심하기의 실천입니다. 융화단결,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녹을 융, 화할 화, 뭉칠단, 맺을 결. 마치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국처럼 각자의 맛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융화단결의 의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있지요. 각각의 나물은 제각각의 맛이 있지만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화단결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과 필요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의 융화단결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놀이터를 더 만들자고 하고, 어떤 분은 주차장을 넓히자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시지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융화단결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매년 열리는 주민체육대회도 좋은 예입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던 이웃과 한 팀이 되어 경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며 화합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융화단결입니다.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사촌, 원만화목, 상부상조, 인심화기, 융화단결. 이 5가지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